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성구 아파트 하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국적으로 있죠. 흔히 말하는 불장이다. 그렇지만 이 물가 상승분 정도의 아파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지방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 대전, 충남, 계룡시입니까? 할 것 없이 너무나 아파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은 기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마냥 이게 기쁜 일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한테는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대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는 수성구 아파트가 리딩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해운대구, 해수동, 그래 이야기하죠. 근데 부산은 지금 전역이 불장이고, 조만간에 정부 규제가 나오겠죠. 일단, 대구 수성구 아파트 하락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에도 있죠. 근로의욕이 상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의욕이 상실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있죠. 21세기 자본을 쓴 피케티가 했는 말이죠. 그 두꺼운 책에서 피케티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과거 역사를 이 사람이 데이터 분석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능가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자, 이 말로 그 한 권의 책은 기일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본주의를 알아야 된다. 꼭 부동산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묵묵히 자기 본업에 충실한 사람은 사실 근로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건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성구 아파트는 멈춰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실거래가와 호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호가만 상당히 오르는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사야 될 사람은 사는 그런 지금 한 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인을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A라는 지인을 만났는데, A라는 지인은 집이 한 채만 있습니다. B라는 지인은 집이 A라는 한 채, B는 두 채가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자녀가 둘이가 있다, 그죠? A,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두 채 있으니까 A라는 지인이 B라는 지인한테 이번에 집이 두 채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B라는 지인은 아파트가 세 채 있으면 본인 하나 살고 자녀 한 채씩 주면 좋겠는데, 이 한 채 가지고 뭡니까? 이 두 명한테 나눠줄 수도 없고 오히려 걱정이다. 적절한 아파트 가격이면 어떻게 스포트를 해줄 수 있겠는데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수성구 집값이 마냥 오르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가 아주 돈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성구 시장에 들어오기보다는 청약을 넣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시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근로수입, 수입 대비, 수입이라고 하죠. 수입 대비 지나친 집값,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제 지인이 그 뉴욕에서 최근 지금 한 1년째 있고 한데, 거기는 서울 집값보다도 더 비싼 정도로 있죠. 원룸 조그만 한 개가 한 달 월세가 200만 원 넘는다고 하니까, 자본주의는 그렇다 하는 거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에서 알았으면 앞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평등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본을 어떤 민주화시키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사장과 근로자를 없앤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뭡니까? 뭐 잘 산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투표는 한 개씩 한다 이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이 태생적으로 자본주의는 민주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적으로는 어떤 뭐 잘 분배를 해가지고 좀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경제 전체를 민주화한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거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베네수엘라나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선진 국가의 그런 형태를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또 어떻게 보면 유럽식이죠. 자본주의가 한국에서 표방하는 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먼 미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를 민주화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를 좀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투자의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대구는 특히 지금 산업도 없는 상황에서 뭐 대구 전 지역이 지금 건설 경기만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이외에도 사실 대구 아파트 특히 수성구 아파트가 하락해야 되는 이유는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점진적으로죠. 시간적인 텀을 두고 이렇게 서서히 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물가 상승률이 준하는 뭐 물가 상승률이 초록색이라 하면 뭐 이렇게 오르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는 뭡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이렇게 올라죠.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단계적이죠. 이렇게 다지는 상승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데 거래가 밑에 한 개 있고죠. 요 위에 이렇게 띄엄띄엄 거래가 이렇게 있으면 하락할 때도 이렇게 하락한다. 그래서 폭등 뒤에는 항상 폭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좀 뭡니까?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는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 대중이 탐욕을 느낄 때 나는 공포를 느끼고 대중이 공포스러움을 느낄 때 나는 탐욕을 느낀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3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뭐 투자하시는 분은 알아서 잘하겠지만 집이 없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수성구가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작년 12월 달에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 뭐 범어동, 뭐 흔히 말하는 범사 만삼 같은 경우에 5층짜리 아파트 그게 비록 녹물이 나오지만 신혼부부는 녹물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맛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신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죠. 뭐 4억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짜리도 2억짜리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매수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이 신혼이라는 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꼭 새 아파트, 새 차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조금 부족하더라도 젊으면 그 자체로서 아름답다. 왜 나이가 들면 치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치장을 하지 않으면 서글프다. 그렇게 받는 거고 저는 그래서 젊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성구 아파트 있죠. 너무 신축에만 들어가려고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편으로 저는 생각할 때 너무 뭐 안 좋게 듣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한평생 골수를 빼먹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죠. 젊음을 무기로 해가지고 좀 고생을 할 각오로 그렇게 일상을 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으신 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성구 아파트가 떨어지기 위한 제가 볼 때는 필요 조건은 무엇이겠는가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데 수성구는 사실 학군이 가장 크죠. 뭐 공장이 없다 하지만
뭐 공장이 있는 지역에도 이제 학군만 잡아보십시오. 뭐 공장이 아니라 뭐 폐수물이 나와도 분명히 거기는 집값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수성구 학군이 퇴색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만 수성구 아파트가 좀 퍼지고 이 전반적으로죠 가격이 골고루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급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학군지도 몰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학군이 퇴색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되기가 쉽지 않겠죠 이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력한 규제,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규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규제. 제가 볼 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쉽게 생각할 때는 나올 만한 규제가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아주 높이는 이런 건데 그렇게 하진 않겠죠 지금. 그렇게 하면 이 정부의 어떤 보면 정체성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누구도 생각 못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제가 볼 때는 1년 내로 집을 많이 팔지 않을 경우에 향후 양도세를 뭐 95% 때린다. 뭐 이 정도의 강력한 규제, 뭐 이건 좀 극단적입니다만은 뭐 정책 당국자가 모를 일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아파트는 끝났겠구나 하는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증가인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아파트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 3년의 기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좀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 이제 한 2년만 기다리면 제 아파트를 나도 분양받을 수 있겠네. 달구벌 대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시지가 있고 여기 범어동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 수성동, 범어 3동, 그다음에 범어 2동입니까? 범어 4동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있죠. 녹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녹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지 못 가지고 여기 녹지가 있죠. 이 일대에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한 10,000채 정도 있죠. 이렇게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뒤 되면 여기 수성구에 한 5,000채, 10,000채가 들어온다. 자, 이래 되면 뭡니까? 집 살 사람이 없겠죠. 참는다. 언젠가는 이제 내 집도 하나 생기니까 뭐 이 정도의 공급 증가, 심리적 안정을 줘야 되죠. 수요자로 하여금 지금 아파트를 굳이 사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몇 년만 기다리면 충분히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매수세는 멈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수성구 아파트가 떨어져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충격. 이 외부적인 충격은 제가 볼 때는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씨가 말라야 된다. 돈이 씨가 말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떠도는 찌라시 중에서는 9억 이상 아파트, 이건 찌라시죠, 여기까지. 9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제로로 하겠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요게 그나마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뜨거운 것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A 지역에 한 1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근데 뜨거워가지고 10억 하는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9억 이상 아파트가 대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다른 아파트가 10억을 하면 이 10억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5억 보태가 이렇게 넘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거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찌라시 중에서는 가장 좀 강력한 게 아닐까. 이게 이제 돈의 씨를 말르는 거죠. 씨가 마르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겹쳐지면 좋겠고, 이 중 한 개라도 제대로 된 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광역시 불장이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까? 대책이라는지 지금 제가 물론 뭐 저는 제 영상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투자에는 절대 참고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영상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좀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설사 풍선 효과가 뭐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출을 아주 많이 옥죄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대출이라는 게 과거에 나왔던 그런 조정지역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제가 볼 때는 벌써 뭡니까? 일반 소시민들이나 뭐 투자자들이 다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좀 더 시장의 어떤 안정, 부동산의 안정의 메시지를 주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겠는가
흔히 말하는 조정지역은 잠시적으로 주춤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은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방광역시 할 것 없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와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좀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물론 자식을 다 키우고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또 알겠지만, 그래서 일반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항상 시장은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이나 우리 감정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가장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 개인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희망사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가 집을 한 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있죠. 자기가 이사가고자 하는 지역에 여러 아파트들이 움직이는,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되고 실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약을 노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직 수성구를 하더라도 꼭 수성구 뭐 들어올 필요 있겠습니까? 수성구에 꼭 들어오고 싶으면 아직 수성구도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수성구 아파트, 달서구 아파트도 그렇고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고, 저도 너무 가파르게 되니까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저도 좀 바쁘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더라도 이해하시고, 한 1월달 되면 좀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다시 새롭게 공부한다는 자세로 좀 영상을 많이 올려볼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